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5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동종의 유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이때가 종합원가 계산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1번이 정답 되겠다. 동종 제품 대량 연속 생산. 2번, 3번, 4번 확인해 봅시다. 읽으면서 2번 주문을 받고 그 주문 내역에 따라 생산한다. 개별 원가 계산을 써야 되고요. 3번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한 개씩 생산된다.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게 개별 원가 계산에 적당하더라. 4번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구분 집계하여 계산하려고 한답니다. 제조 지시서 개별 원가 계산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을 찾아라 그 말이겠죠. 1번 화학공업, 1번이 정답이겠네. 화학공업, 정유업 이런 것들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더라. 2번 항공기 제작업, 3번 조선업, 4번 건설업 이런 것들 전부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죠? 문제 3번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무엇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인위적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배부를 통하여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뭡니까? 종합원가 계산이죠. 4번이 정답. 문제 4번 봅시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정확한 말이죠.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맞죠? 개별 원가 계산 잡 오더별로, 종합 원가 계산 프로세스별로 원가 집계.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령서별로 개별 원가 계산표를 작성하며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다. 맞는 말이죠. 각 원가 계산 방법별로 사용하는 문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 여기서는 제조 지령서라고 나와 있네.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하고 그에 따라서 원가가 딱딱 집계되는데 그 문서 이름을 뭐라고요? 작업 원가표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그거를 원가 계산표라고도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문서 이름이 제조 원가 보고서이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답은 4번 되겠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며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 두 개가 반대로 나와 있다. 그죠? 완성품 환산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종합원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작업 원가표라는 걸 사용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부하기 위한 절차이다. 올바른 순서는 우리가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해봤다. 그죠? 그 5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물량 흐름 파악입니다. 2번 완성품 환산량 계산입니다. 3번 배분 대상 원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분 대상 원가, 이게 세 번째 순서. 네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작업은 이제 정리한 내용 가지고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딱딱 계산하면 되겠지. 이게 마지막 순서. 그러면 순서는 디귿 미음,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니은으로 돼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 6번 봅시다.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요거는 개별 원가 계산 내용이다. 그죠? 2번 제조 공정이 둘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우리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3번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원가 계산액은 동일하다. 기초 제공품 완성도에 관계없는 게 아니죠. 그죠? 기초 제공품 완성도를 취급하는 방식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서로 다르니까 계산액이 동일할 리가 없지. 그지?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보나마나 답은 4번이 되겠다.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환산하여 집계한다. 맞는 말이겠다. 그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다음 중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읽어볼게요. 1번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해서 계산한다. 맞죠? 기초 제공품 그 부분은 사실은 전기에 투입된 원가지만 그것도 마치 올해에 투입된 걸로 가정해가지고 계산하더라. 2번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조금 계산이 간편했다 이겁니다. 3번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계산은 조금 간편합니다만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는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맞죠? 그래서 배분해야 되는 원가 자체가 기초 제공품 원가랑 단기 발생 원가를 합한 거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도 분자를 뭘로 한다고요? 기초 제공품 원가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두 개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4번 지문도 맞다. 총 원가라는 거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발생 원가 두 개 합한 거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우리 키포인트 딱 정리한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키포인트는 뭐라고?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그게 키포인트.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먼저 제조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한다. 맞죠? 2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조 원가는 평균법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지. 3번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한다. 선입선출법은요.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않고 전부 다 단기 완성품 원가로 보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철저하게 올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정확하게 구할 수밖에 없더라. 왜? 배분 대상 원가 자체가 올해 발생한 원가만 배분할 거니까.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다. 그지? 그러면 보나마나 답은 4번 되겠네요.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획과 통제 및 성과 평가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겁니다. 평균법은 작년도에 발생한 원가인 기초 제공품 원가도 마치 올해에 투입된 것처럼 가정하기 때문에 계산은 조금 단순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 선입선출법은 철저하게 올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만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하기 때문에 작년도 부분은 올해 계산할 때 전혀 섞이지 않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거든. 따라서 성과평가 같은 거 할 때 선입선출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작년 거는 올해 금액 계산할 때 섞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올해 단기 발생 원가만 가지고 배분을 하고 그러더라. 4번 지문 틀렸다. 그래서 정확한 게 뭐다고? 선입선출법이 정확하다.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지문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9번요. 주식회사 전지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초제공품, 착수수량, 완성수량, 키말제공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량 흐름 파악해 봅시다. 제공품에 대해서 기초제공품 0개고요. 착수수량 500개, 완성 400개, 키말제공품 100개고요. 완성도가 50%입니다. 자, 문제에서 평균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기초제공품 자체가 없으니까 평균법, 선인선주법 구분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됐죠? 자, 구하고 싶은 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싶답니다. 자, 파이프라인 이렇게 생겼을 때 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통과해버렸고요. 1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자,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자. 4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0 채우면 되고요. 자, 100개는 재료비는 좀 신경 쓰자 그죠? 100개 곱하기 100%에서 100으로 채우고 가공비는 100개 곱하기 50%로 채운다. 그러면 재료비는 500, 가공비는 450이 될 것이고 정답은 450으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네요.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제공품. 자, 만 단위 기초 제공품. 착수량 3만. 그리고 완성이 2만. 그러면 키말 제공품 2만이네. 그리고 키말 제공품 완성도는 50%래.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완성도 60% 제시는 되어 있지만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왜? 평균법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올해 새로 출발한 걸로 보아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된다. 자, 2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다 통과했고요. 자, 조금 짧게 그릴게요. 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2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다 통과해버렸고 키말 제공품 2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50%에서 멈췄다라고 본다. 자, 재료비, 가공비가 있는데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만 묻고 있으니까 재료비는 아예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2만 개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 키말 제공품은 2만 개 곱하기 50% 다 감안해 줘야 되겠다. 그죠? 왜?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그래서 2만 곱하기 50%만 이렇게 채우면 3만 개라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나온다. 정답은 4번. 이것도 쉽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11번 봅시다.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단기 완성품 수량, 키말 제공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차이,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얼마인지 이렇게도 묻고 있네. 구해보면 되지 뭐. 단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 균등 투입된답니다. 자, 물량 흐름 빨리 파악해 볼게요. 자, 기초가 2만 개. 요거 선입선출법이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겠다. 그죠? 20%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품은 17만 개. 그리고 키말 제공품 10,000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는 몇 개입니까? 착수는 16만 개가 착수되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문제 푸는 데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요거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17만 개 완성분 중에서 2만 개는 기초 제공품에서 완성되었고 나머지 15만 개는
그죠? 올해 처음 출발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몇 프로입니까?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40%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파이프라인 그려봅시다. 2만 개는 20%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완성됐고요. 15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묻고 싶은 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완산량이네. 자, 가공비에 대해서 구하되 평균법 한번 구해보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평균법은 2만 개 요게 20%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거 우리는 모릅니다. 신경 안 쓰고 처음부터 출발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15만 개 요거 당연히 15만 그대로 적어주고 2만 개 얘도 2만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냥 2만으로 채워준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17만 곱하기 100% 해가지고 17만으로 그냥 바로 적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10,000개 곱하기 40% 4,000개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더라. 선입선출법은 2만 개 이 부분에 대해서 80%만큼 진행된 거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죠? 2만 개 곱하기 80% 286 16,000 이렇게 정확하게 적고 15만 원 그대로 적고 기말 제공품 4,000 그대로 적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두 개 차이를 구하면 되겠다. 요 밑에 거 두 개는 차이 없고 위에 거 요것만 차이 있다 그죠? 요것만 바로 구해도 되겠네요. 2만 빼기 16,000 4,000개만큼 차이가 있더라. 그 부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초 제공품이 올해 완성된 부분에 대한 작년도까지 진행된 이 부분의 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구해도 답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하려면 2만 곱하기 20% 그렇게 답 구해도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됐죠?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답은 4,000개가 되겠습니다. 그 성격만 잘한다면 이런 문제 풀고 확인, 검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네요. 12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물었습니다.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빨리 파악해 봅시다.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물량으로 작성하면은요. 기초 제공품 2,000개고요. 착수량 8,000개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10,000개가 되겠다. 자, 완성된 게 7,000개인데요. 7,000개 중에 2,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되었고 나머지 5,000개는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겁니다. 기말 제공품은요. 3,000개. 합하면 당연히 10,000개가 되겠다. 자, 2,000개는 출발점이 몇 프로입니까? 기초 제공품이 30%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30%랍니다. 30%에서 끝났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입 방식입니다. 됐지요? 자, 파이프라인 그려봅시다. 30%가 여기 있고요. 자, 2,000개는 3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어 버렸고 5,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3,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30%에서 멈추었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는 가공비입니다.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자, 2,000개 곱하기 70% 하면 되겠다. 그죠? 27, 14, 1,400개. 5,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5,000개 그냥 전체를 다 적어주면 되고 3,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30%까지만 딱
오다가 멈췄으니까 3, 3은 9, 900개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세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1400 플러스 5000 플러스 900 하면 7300 나옵니다. 정답은 1번 됐습니다. 지울게요. (13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선입선출법이고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자,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물량으로 작성합니다. 기초 제공품 5,000개고요. 착수한 게 25,000. 그러면 합하면 3만 개 되겠다. 그지요? 자, 완성이 2만 개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5,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나머지 15,000개는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겁니다. 기말 제공품은 10,000개입니다. 합하면 당연히 3만 개 될 거다. 5,000개는 출발점이 몇 퍼센트입니까? 20%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40%까지 작업이 된 거랍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려봅시다. 20%, 40% 있을 때요. 5,000개는 20%에서 출발해서 완성, 15,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 10,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추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입 방식 됐습니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완성량 15,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그죠? 자, 5,000개에 대한 재료비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니까 올해는 재료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죠? 0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40%까지만 작업되었지만 공정 초에 재료비가 전량 투입되니까 10,000개 곱하기 100% 10,000개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가공비요. 20%에서 출발했으니까 80% 부분만큼 받았다. 그죠? 5, 8, 40, 4,000개라고 적어주고요. 얘는 10,000개 중에서 40%까지 진행됐으니까 40%만큼 받아 먹었습니다. 10,000개 곱하기 40%, 4,000개라고 적으면 되겠네. 이제 합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5,000, 가공비는 이런 계산 실수 되게 많습니다. 그죠? 시간 부족하더라도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막 시험 치다 보면은 막 조급하고 가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서 계산기 두드립니다. 4,000 플러스 15,000 플러스 4,000 이렇게 하면 23,000 나옵니다. 정답은 재료비는 25,000개, 가공비는 23,000개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및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선입선출법이고 재료비,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제공품에 대한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기초 제공품이 몇 개입니까? 기초 제공품 10,000개.
단기 착수 4만. 합하면 5만이다. 그지요? 자, 완성된 거는 3만 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고 2만 개는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걸로 파악할 수 있고 기말 제공품은 2만 개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당연히 5만 개가 된다. 자, 10,000개는 출발점이 몇 퍼센트? 60%에서 출발. 그리고 2만 개 기말 제공품은 40%에서 멈추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40%, 60%가 있는데요. 얘는 10,000개는 60%에서 출발해서 완성. 2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 2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추었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된다. 재료비는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답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가공비 투입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인데 재료비 투입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 시작할 때 파이프라인 첫 부분에서 전량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항상 그렇게 출제하니까 너무나 쉽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해보았다 이겁니다. 언제 전량 투입한다고요? 50%. 요 파이프라인 중간 시점 여기에 그죠? 여기 50%다 그죠? 50%. 요 시점에 전량 재료비를 투입해 버린다 이겁니다. 요렇게 한번 변형을 해본 문제다. 변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그림 그려가면서 파악하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재를 공부하신 분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 거의 대부분 맞추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입장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접근을 하시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을 거고요. 조금 특이한 문제고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별표 쳐두시고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면서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개, 자 이제 재료비부터 파악해 봅니다. 2만 개 이 부분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으면 됩니다. 가공비도 그냥 미리 적읍시다. 2만 개라고. 자, 이제 재료비부터 파악합니다. 10,000개 얘들은 60%에서 출발했습니다. 재료비가 50%에서 투입되니까 올해 나는 재료비 받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0원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0개라고 적으면 되고. 자, 기말정품 얘가 문제겠지. 40%가 이제 진행은 되었지만 재료비가 50% 시점에서 투입돼 버리니까 2만 개 얘들은 재료비 올해 받은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말정품의 재료비 일반적으로는 2만 개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했지만 이 문제는 100%가 아니고 0%입니다. 그래서 0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요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다음 가공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10,000개 곱하기 40% 그러면 4,000개라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만 개 곱하기 40% 248, 8,000개라고 적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합계를 계산해 봅시다. 재료비는 합계 2만 개이고요. 가공비는 4,000 플러스 2만 플러스 8,000 해가지고 32,0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만 단위, 32,000 단위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죠? 지웁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완성품 환산량의 완성도가 항상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나왔네. 지문을 봅시다. 가공비, 직접 노무원가, 전공정원가,
직접 재료원가. 답 뭐겠습니까? 전공정 원가죠. 항상 투입 시기가 언제라고? 공정 초기에 투입됐다고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투입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항상 가장 높은 걸 찾아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아시겠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6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의 원가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원가는 무엇일까요? 평균법에서는요. 기초제용품 원가랑 단기 발생 원가랑 두 개 합해가지고 배분했습니다. 그죠? 둘 다 고려해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과 기초제용품 재고액을 합한 금액을 고려해야 된다. 4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딱 키포인트 치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지문을 판단해야 되겠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100개에 대하여 완성도는 80%이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400원, 250원일 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기초제공품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제공품 없으니까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 의미 전혀 없다고 그죠?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종합원가 계산 1단계부터 5단계 중에서 마지막 5단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까지의 결과값을 다 제시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물량 흐름 파악했을 때 기말 제공품이 100개로 이렇게 파기되었대요. 그리고 그 완성도는 80%였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열심히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자, 투입이 재료비는 공정 초기 전부, 가공비는 야금야금 투입.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니까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죠. 재료비는 100개 곱하기 100% 해서 100으로 구할 수 있고요. 가공비는 100개 곱하기 80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1단계, 2단계였죠. 3단계는 배분 대상 원가고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건데 3단계 정보는 없지만 4단계 정보가 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400원이래.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50원이래. 그러면 5단계 할 수 있다 보죠? 400원 곱하기 100개, 250원 곱하기 80개 요거 구해가지고 합계하면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다 제시해 줬죠? 5단계 작업만 하자. 계산해 봅시다. 400원 곱하기 100개 4만 원 되고요. 여기 위에 적을게요. 4만 원 플러스 250 곱하기 80 하면 2만 나옵니다. 요거 두 개 합하면 6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항상 완성품 환산량 문제만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지겨웠다. 그지? 그래서 좀 새로운 경향의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등장했다 이겁니다. 최신 문제죠. 그죠?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안다면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이는 좋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또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별표 하나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봤고 문제 18번 봅시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1번 공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2번 정상적 공손은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3번 공손은 어떠한 경우에나 원가로 산입 안 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비정상 공손일 때 이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3번 질문 틀렸다. 정답 3번. 4번 공손의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공손을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3번 있으니까 요거를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지금까지 제5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